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 문제가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게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들인 것이 한국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중에는 언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번에 유권자, 국회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으로 몰아내고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빠지면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아직은 판단을 하기가 좀 이릅니다.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확실하게 전 정권과 달라진 게 딱 많지만 두 개가 중요하죠. 첫째는 한국사 교과서가 너무나 편향돼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쓰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편향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룩한 세대, 그 지도자들,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사람,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했던 미국, 기업인들, 군인,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지난 발전은 운동권 저항 세력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편향된 기술을 하고, 이상하게도 북한 정권, 김일성 집단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이 별로 없고 때로는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군의 노력은 평가절하하고, 때로는 어느 교과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설명을 하면서 원전 그대로 옮겨서 비판 없이 소개를 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저지른 수많은 악행, 6.25 남침, 그리고 천안함 폭침,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등등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운 젊은이들은 군대에 들어가면은 총을 잡고도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 해서 2011년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있을 때 군에서 별도로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교과서를 배운 젊은이들이 군으로 들어오면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될지 모르게 된다, 심각한 전투력의 약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교과서를 고쳐주세요 해서 이명박 정부 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정교과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과거의 그 민정교과서보다 좋아진 점이 많습니다. 과거의 그 민정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가 소위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의 필자였습니다. 민중사관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적 사관을 적당히 포장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정확한 역사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역사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공적 중에서 아주 큰 공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집권하자마자 국정교과서 폐기시켰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는 계속 좌편향된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승만, 박정희, 우리를 도와서 살려준 미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유권자가 되고 군인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과연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건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좌편향 예술문화인들이 국가 예산을 쓰는 것, 국가 시설을 쓰는 것, 국가가 도와주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소위 블랙리스트,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올바른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역사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여러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폐기시켰다. 이것은 직권남용이 안 될까요? 국민들한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막았다. 이런 나중에 해석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주에, 경북 성주에 기지가 만들어지고 일부 주민들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미국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인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고맙죠. 또 한편 미안하죠. 또 미국 신세를 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은 처음부터 비판적이었습니다. 요지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중국한테 양해를 받아야 된다는 뉘앙스의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새 정부에 보고를 하는데 한 세트의 사드, 그것은 레이더 하나와 6개의 발사대입니다. 그 배치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신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자기들한테 보고할 때 2기는 이미 배치되어 있고 2개의 발사대는 배치되어 있고 4기, 나머지 4개는 이미 들어와서 성주 근방의 어느 미군 부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허위 보고다. 의도적 축소 보고, 은폐 보고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특별 조사를 지시하게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내리누르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조사한 청와대에서 의도적 누락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요새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환경평가를 이제는 회피하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환경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아마 1년, 2년 언제 배치 4개가 추가 배치돼 가지고 완벽한 한 세트의 사드가 작동하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더 안전해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가지고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핵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를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해집니까? 우리 안전에, 국민들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집니까? 튼튼해집니까? 이 환경영향평가는 군 시설이나 군 장비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긴급사항이다 라고 판단되면 환경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긴급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계속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해가면서 한국을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드디어 핵탄두를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실전 배치하였거나 하기 전 상황은 이 이상의 긴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핵폭탄 맞으면은 수십만 명이 죽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므로 방어무기를 더구나 긴급하게 배치해야 될 사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멸할 것이냐 공생할 것이냐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이상의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당이 떠들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갔습니다. 받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뭐 여러 가지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엄격성에 따라서. 자, 이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환경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라고 하면 지금부터 친북단체, 반미단체, 좌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또는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을 이 정부가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드 배치는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만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것만큼 한미동맹은 어렵게 된다. 신뢰관계가 깨진다. 그럼 그것만큼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온순해지느냐. 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북한에 제안했던 여러 제안들을 북한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제17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자는 한국 측의 요구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하니까 이거를 노려가지고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국민윤리 또는 국가의 존재 목적에 들어맞는 정책 두 개가 지금 하나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하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정교과서 폐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한 미국과 함께 한국을 방어하자는 한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자는 이 사드 배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 사람일 텐데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아주 좋은 연설을 했는데
왜 사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느냐. 이번에 사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의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이건 방어무기입니다. 지금 강도가 권총을 들고 지금 문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권총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죠. 그런데 권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문을 딸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방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방이라도 닫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권총이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일치하지 않고 그 강도를 편드는 또 다른 강도가 옆에서 훈수를 두면서 저항하면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보복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죠.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방어 조치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방어 조치 하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이냐.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누구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중국이 기분 나빠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 기분 나쁘도록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더 기분이 나빠지도록 이렇게 이번 사드 4.13의 연기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한테 가장 유리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 속에 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대표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고 보깁니다. 근데 이 근사한 대한민국이 꼭 지켜야 될 나라냐? 이게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통성이 없으면 누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중에서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사파. 문재인 지지 세력 중에 주사파가 있는 거는 뭐 명쾌한 사실이죠. 주사파 조직이 전대협인데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1980년대 일이고 지금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정일, 김일성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설마 미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싫어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북한 정권을 미워하고 적으로 여기고 공산주의를 미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국에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이건.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달라져서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북한 정권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북한 정권이 희망이 없다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이른바 진보, 뭐라고 하든 그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합쳐서 권력을 잡고 자본가, 제국주의자들을 말살해야 된다. 우리가 독재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가치관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권력 쟁취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것은 설사 살인을 하더라도 그건 좋은 일이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왜? 계급혁명에 봉사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실이란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진실이 계급혁명에 도움이 되면은 그게 진실이고, 아무리 진실이라도 권력 쟁취에 방해가 되면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아름답다, 뭐가 추하다는 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에 종속이 됩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연극이 있죠. 피바다라는 연극입니다. 피바다.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바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 피바다는 장엄하고 아주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왜냐? 그게 공산혁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혁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리 추하고 잔인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얼토당토한 거짓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또는 6.25 때 국군이 북으로 쳐들어갔다는 이런 거짓말도 그게 진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념은 가치관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안전과 우리 무엇보다 국군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안전에 타격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은, 특히 이념적 가치관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라지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씨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번 사드 사태 논란을 통해서 그런 의심이 더 짙어지게 된다면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중자애. 자중자애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